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4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길에서 우연히 만난 린콘과 꼬르따도는 영원한 우정을 나누기로 하고 나그네들을 따라 세비야로 간다. 그들은 나그네의 가방에서 훔친 물건을 팔아 음식 광주리를 들고 다니는 일을 시작하고 꼬르따도는 수사의 돈주머니를 훔친다. 인광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주머니를 가져간 자가 후회하게 된다면 당신에겐 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뭐 그렇다면 그를 용서해야겠지. 게다가 나쁜 일을 한 자에 대한 탐장도 있고 엄중문책도 있잖아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주머니를 가져간 도둑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 네가 어떻게 신성모독을 저질렀겠니? 그 주머니의 돈은 우리 교회 운영기금의 3분의 1이나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신부님이 내게 맡긴 성스러운 돈이야. 그 순간 수사는 수증기의 물방울처럼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려고 주머니에서 수놓인 손수건을 꺼냈다. 꼬르따도는 그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것으로 점찍었다. 수사가 자리를 뜨자 꼬르따도는 그를 뒤쫓았다. 세비야의 번화가인 그라다스 거리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꼬르따도는 그를 불렀고 허풍을 떨듯이 주머니의 도난과 습득에 관해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꼬르따도는 수사의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가뿐하게 빼냈다. 수사님, 제가 주머니를 잘 찾아볼 테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꼭 찾아올게요. 오후에 저랑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래, 정말 고맙구나. 잘 부탁한다. 네. 수사는 꼬르따도의 말에 약간 위안을 받으며 그와 헤어졌다. 꼬르따도는 자신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린콘에게 돌아왔다. 그들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광주리를 든 다른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조금 전에 꼬르따도가 했던 짓도 봤고 꼬르따도가 린콘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것도 봤다. 이봐 친구들, 어디 한번 말해보시지. 니들 도둑이지?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이 도둑놈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어쨌든 우린 도둑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꺼져. 난 너희들이 도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니들 어떻게 이곳을 관할하는 모니포디오 씨에게 가지 않았는지 말해보라고. 그 말은 그러니까 이곳에선 도둑질을 하고도 상납을 해야 한다는 거냐? 니들이 상납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대부이자 스승이고 후견인인 모니포디오 씨에게는 인사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감히 어떤 물건도 훔치지 못할 거고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도둑질은 세금이나 상납이 없는 자유로운 일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상납을 한다면 먹는 거나 뒷일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도 후견인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니? 우리의 후견인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겠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그가 우리들의 두목으로서 또한 대부로서의 직위를 맡은 4년 동안 단 4명만이 통나무에서 고통을 겪었고 30명이 빗질을 당했어. 그리고 병원에 들어간 것도 72명밖에 안 된다고. 린콘과 꼬르따도는 소년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그들이 사용하는 은어 중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해 주었다. 통나무는 교수대를 말하는 거야. 빗질은 매질이란 말이고 병원은 노예들이 젓는 범선을 말하는 거라고. 혹시 너도 도둑질을 하니? 그럼 신과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훔치지. 비록 솜씨 좋은 축에는 끼지 못하지만 난 아직 수련 중이거든. 신과 선량한 사람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인걸? 이봐, 난 신학 같은 어려운 문제엔 관심 없어. 하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신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알지. 우리 집단의 모든 식구는 모니포디오가 하는 명령에 따를 뿐이라고. 도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도록 한다니. 나 참.
에휴, 그의 명령은 훌륭하고 성스러운 것임에 틀림없겠구나. 정말 성스럽고 훌륭한 거지. 지난번에 큰 귀 둘을 훔쳤던 동물 애호가에게 경관들이 방망이를 3개나 줬어. 그래서 그는 비쩍 마르고 말라리아를 앓기까지 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노래도 하지 않고 견뎌냈어. 다 신앙 덕분이지. 여기서 큰 귀는 당나귀고 방망이는 고문, 노래는 자백이야. 우린 한 주 내내 서로 번갈아 기도를 드려. 그리고 금요일에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토요일에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자하고는 말을 하지 않아.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군 그래. 그런데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거나 혹은 속죄도 하니? 훔친 건 사방으로 나눠 집단의 우두머리들이나 패거리들이 몫을 챙겨가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우린 우리 죄를 결코 자백하지 않아. 너희들이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훌륭하고 성스럽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나쁜 게 뭐가 있니? 이단자나 배교자 혹은 부모를 죽이는 게 더 나쁘잖아. 고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소년의 말에 링컨이 고쳐 말했다. 고돔이 아니라 소돔이겠지. 그래, 그거야. 빨리 가자. 어쨌든 우리도 이왕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모니뽀띠오가 어떤 사람인지 빨리 만나보는 게 좋겠어. 다 왔어. 저기 보이는 저 집이야. 너희들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래? 그분이 바쁘지 않은지 내가 들어가서 물어볼 테니까. 좋을 대로. 소년은 허름한 정도가 아니라 외양이 흉측한 집으로 들어갔다. 링컨과 꼬르타도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가 곧 나와서 둘을 불렀다. 안내를 맡은 소년은 진분홍색을 바른 듯한 조그맣고 깔끔한 직사각형의 정원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모니뽀디오가 내려올 동안 소년들은 주의 깊게 집기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휴, 시간이 좀 걸리나 본데. 그러게 말이야. 저쪽에 있는 방 구경 좀 하고 올게. 링컨은 정원에 있는 2개의 조그만 방 중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검술용 칼 2자루와 코르크로 만든 2개의 방패가 걸려 있었다. 정면 벽에는 성모님이 그려진 성화를 붙여놨는데 인쇄 상태가 매우 조악했다. 벽에는 하얀 세면기같이 생긴 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저 바구니는 헌금용이고 목기는 성수를 담는 것 같구만. 링컨의 생각은 정확했다. 그렇게 둘러보고 있을 때 20세가량 되어 보이는 2 젊은이가 들어왔다. 그들은 학생 복장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는 광주리를 든 2 사람과 맹인이 들어왔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정원을 서성거렸다. 안경을 쓴 2 노인이 들어온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야, 안경이 정말 근사한걸? 저 안경 하나로 노인들을 존경받아도 될 만큼 품위 있게 보이게 하잖아. 노인들 다음에는 폭넓은 치마를 입은 노파가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성모님의 성화가 걸린 방으로 들어갔다.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긋고 깊은 신앙심으로 성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성화 밑에 걸린 바구니에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정원으로 나왔다. 마침내 정원에 있는 그 조그만 공간엔 하는 일도 다르고 의복도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15명이나 모였다. 마지막으로 긴 콧수염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 건장한 젊은이가 2 사람 들어왔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링컨과 꼬르타도를 곁눈질했다. 야, 니들. 처음 보는데 여기 일원이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 불황대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존경의 대상이자 희망인 모니뽀디오가 내려온 건 바로 그때였다. 큰 키에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다. 갈색 피부에 수염은 까맣고 숱이 많았으며 눈은 푹 들어가 있었다. 머리에는 불황배들이 쓰는 챙이 넓고 머리 부분이 종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깨에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띠에는 무호인들의 칼처럼 생긴 짧고 넓은 칼이 걸려 있었다. 손은 작고 털이 많았다. 또 손가락은 굵었지만
손톱은 여자처럼 오밀조밀해 보였다. 다리는 그의 다리가 아닌 것 같았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촌스럽고 보기 흉한 몰골이었다. 안내했던 소년도 그와 함께 내려왔고 링컨과 꼬르타도의 손을 잡아 끌어 모니포디오 앞에 세우고 말했다. 모니포디오 씨, 말씀드린 아이들입니다. 한번 시험해보세요. 우리 모임에 들어올 만한 친구들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모니포디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들에게 다가갔다. 잘하는 게 뭐지? 고향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 우리 제주는 아시는 바 같고요. 고향에 대해서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한 직위를 받기 위해 조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현명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향이나 부모님에 대해 감추는 건 당연한 일이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이름만은 알고 싶군. 링컨입니다. 전 꼬르타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링컨은 링컨의 때로 하고 꼬르타도는 꼬르타디오로 부르기로 하겠다. 부모 이름을 꼭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훔친 것의 일부를 교회의 신부 앞에 헌금조로 내면서 해마다 우리 중에서 고인이 된 사람들과 우리를 돕는 선행자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를 드리는 게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이야. 우리를 돕는 선행자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지. 그 밖에도 우리를 옹호해주는 검사, 낌새를 알려주는 경관, 법원 서기도 마찬가지야.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죄가 될 범행이 없거든. 내가 말한 모든 협력자의 도움으로 우리 형제단체는 매년 더욱더 엄숙하고 위험있게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지. 모니포디오 씨,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고요. 분명 높고 깊은 뜻이 담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뵌다면 이 축복받은 단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고 말고 그렇지 않다면 내 수하에 남아있지 못할 거야. 모니포디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안내했던 소년에게 물었다. 이리 와라, 간추엘로. 망 보는 애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겠지? 두 소년은 자신들을 안내했던 소년의 이름이 간추엘로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네, 3명의 보초들이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우리를 덮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재주를 보고 싶구나. 너희에게 일거리나 임무를 할당하기 위해서야. 전 카드놀이의 속임수를 알고 있습니다. 렌댄을 할 수 있고요. 뛰어난 투시력도 있습니다. 그런 재주는 기본이지. 하지만 약간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대여섯 가지 기술을 더 익혀 유명한 일꾼으로 더 나아가 카드놀이 전문가로 거듭나길 하느님께 기도하겠다. 당신과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꼬르타디오, 자넨 뭘 할 줄 알지? 두 손가락을 넣어서 동전을 빼내는 재주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고 능숙하게 남의 주머니를 만질 줄 알죠. 그것 말고 할 줄 아는 건 뭔가? 더는 없습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이지요. 이보게 꼬르타디오, 걱정할 필요 없네. 그냥 항구나 학교에 왔다고 생각을 하게. 여기선 빠져 죽을 염려도 없고 마음 내키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기분이 어떤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정도죠. 우리의 기술과 재주를 시험해볼 일거리가 있다면 언제라도 겁없이 해치울 수 있습니다. 링컨의 때의 말에 모니포디오는 흡족해했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만일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될 경우 그 어떤 방망이 찜질에도 입술을 까딱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아예 입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우린 방망이가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걸 잘 알아요. 입을 불지 않는 게 더 똑똑하다는 것도요. 고르타디오의 말에 모니포디오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 그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 순간부터 너희가 우리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며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한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옆에 서 있던 건장한 젊은이 중에 하나가 말했다. 두 소년과 모니포디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곳의 모든 사람은 만장일치로 그들의 가입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집단의 특권을 링콘의 때와 꼬르타디오에게도 허용해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알겠소. 모두의 의견이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특권을 부여해 주겠소. 모니포디오는 그 특권을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소년들이 하게 될 첫 도둑질에서 수익의 반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이것 이외에 다른 특권도 있었다. 곧 1년의 수습기간 내내 자질구레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었다. 또 진탕 취해보기, 두목의 허가 없이도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파티하기, 기금을 적립하는 데 참여하기,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감사하게 여겼고 또 어떤 사항에서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런저런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한 소년이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와서 말했다. 저기요, 떠돌이들을 담당하는 경관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순찰단을 대동하진 않았습니다. 세르반테스 원작의 세비야의 건달들 2부를 마칩니다.